자, 이번에는 언론 기사들 팩트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는 돌파 감염과 관련된 SBS의 보도입니다. SBS의 보도 제목은 변수된 돌파 감염, mRNA 백신 변이에 약하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기사고요. 6월 28일자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자, 국내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44명이 나왔는데 보도의 큰 틀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이 변이에 약할 수도 있다라면서 그 근거로 최근에 이스라엘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더니 mRNA 백신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 위험성이 다른 백신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 라는 연구 결과거든요. 교수님, 이 내용 오류는 없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예, 이 보도는 제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느냐 하면은 이 조모 기자가 의학 전문 기자이지만은 본인 당신이 의사세요, 의사. 전문의 의사세요. 의사면서 의학 전문 기자로 의학학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S방송에서 상당한 비중 또 기사를 이렇게 낼 때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는 그런 기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의사, 즉 의학 전문 기자가 쓴 기사가 맞나? 제 자신이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다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제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짚어주시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목은 변수된 돌파 감염, mRNA 백신, 변이에 약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돌파 감염 사례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종률이 높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돌파 감염이 큰 걱정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이 돌파 감염에 취약하면서 심지어는 변이에 약하다. 이렇게 이제 아주 거의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았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있냐 하면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미 당국의 허가를 받은 백신이 딱 3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화이자, 두 번째가 모더나, 세 번째가 얀센입니다. 그러는데 잘 아시다시피 화이자를 제일 먼저 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모더나를 접종을 했고 얀센은 혈전 문제 때문에 허가가 늦어져서 한참 뒤에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얀센인 경우에는 1000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분들이 접종을 했고 화이자는 거의 수억 명 수준의 접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 사례를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사례가 나오겠습니까? 화이자 접종한 사람이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모더나 접종한 사람이 많이 나오겠죠. 이게 얀센은 심지어 여기에 아마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을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화이자나 모더나 이외에는 돌파 감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 두 번째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당국에서 허가를 받은 백신이 딱 한 종류입니다. 여기는 화이자 백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나오면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한테서 밖에 못 나오겠죠, 이게. 더더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낮고 높은 수준일 뿐이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mRNA 백신이 변이에 약할 것이라고 하는 단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백신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항원으로 제공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바이러스를 통째로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 백신인 시노밤과 시노백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제조한 다음에 이것을 죽여서 사용하는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크 단백질뿐만 아니라 단백질들도 항원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이 백신에 대한 효과를 만들 때 그 백신에 대한 효과를 만들도록 하는 그 물질, 그것이 항원입니다. 항원. 그러니까 시노팜이나 시노백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가 항원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백신, 이때 다른 백신이라고 하면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푸트니크, 노바백스 이것은 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만을 항원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셋으로 나눠집니다. 스파이크 단백질만을 항원으로 하는 이 백신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그 다음에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푸트니크, 그 다음에 단백질인 노바백스,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셋은 mRNA는 mRNA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제공하고,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스푸트니크는 DNA 형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는 DNA 형태로 스파이크 단백질을 제공하고, 노바백스는 아예 스파이크 단백질을 정제를 해서 하니까 이 바이러스들은, 이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화이자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이런 것들은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백질을 제공할 뿐 다 등가에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로만 보면 등가에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제목에서 변수된 돌파 감염, mRNA 백신 변이에 약하다. 제가 방금 mRNA가 되었던 벡터형이든 아니면은 노바백스든 다 등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항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mRNA 백신이 변이에 약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거죠. 왜 없느냐? 미국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허가를 받았고 다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다른 것들을 비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화이자밖에 허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도는 전혀 비교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mRNA 백신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제가 왜 이 기사가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첫째 하나는 우리나라의 향후 후반기에 있어서 우리나라 백신 접종에서 매우 중요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mRNA 백신이 매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기한다고 하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모 기자는 본인이 의사이면서 의학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 자체가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고, 또 이 S방송국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기사를 취급해 주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기자라는 거죠. 그런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틀린 내용에다가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분이 의사가 맞나? 그리고 의학 전문 기자가 맞나? 놀랄 정도의 기사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자들, 의학 전문 지식이 없는 다른 기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본인 자신이 의사인데도 기사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자들은 언제나 균형을 갖추고 자기가 잘 모른다. 의사라고 하더라도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모를 경우에는 잘 아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올바른 기사를 작성해야 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좀 말을 보태고 네. 싶은데요.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학교 다닐 적에 생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학, 면역학, 미생물학을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조동찬 기자 기사를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조동찬 기자 기사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 교수님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게 기사가 안 되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미국에서 돌파 감염 사례를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샘플이 어떤 샘플이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의료인들을 들여다본 거예요. 한 500명 넘는 샘플을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들은 일상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량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일상생활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다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의료인들이 과연 바이러스 보호 효과가 얼마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바이러스 보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에서도 실제로 이 감염된 분들의 대부분은 다 백신 미접종자들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미국에서 의료인들이 얼마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호되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결정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일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있었지만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조동찬 기자가 또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본인도 언급은 하셨더라고요. 돌파 감염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돌파 감염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는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는 있는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입원하고 사망에 이르는 위중증으로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파 감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 감염된 분들 중에서 위중증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조동찬 기자도 리포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사례는 거의 없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걸 이제 일부러 기사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한 가지 이제 덧붙이면은 이 위중증 환자가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돌파 감염보다는 그 위중증 환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드는 궁금증은 이스라엘에서 연구를 했을 때 mRNA 백신이 변이에 의한 돌파 감염 위험성이 다른 백신에 비해 취약하다. 근데 이스라엘은 화이자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대조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대조군이 없죠. 예. 그러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뭐 실험실 수준의 네. 연구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얼월드, 실제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비교, 판단 이런 것들은 못했을 가능성이 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조군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러는데도 예. 이제 여과 없이 보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은 어떤 거냐면 얘기해 주셨다시피 바이러스 그 백신이 화이자 모더나 계열이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스푸트니크 계열이든 노바백스 계열이든 몸 안에 들어가면 항원의 측면에서는 등가다 같은 값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글로벌 관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투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돌파 감염이 아스트라제네카든 얀센이든 노바백스든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측면은 100% 예방이 아닌 이상 돌파 감염이 어떤 백신에서든지 나올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 수를 체크해야 그렇습니다. 한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조동찬 기자가 리포트에서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락을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을 또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제 방금 말씀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자, 위중증 환자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설대우 교수님께서도 몇 번 강조하셨고 저도 몇 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 몸의 면역계에서 두 가지 방어막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방어막은 그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세포와 달라붙는 것 자체를 방어하는 항체 면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 항체 면역이 일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바이러스가 항체 면역을 뚫고서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간 세포를 공장 삼아가지고 자신을 계속 복제를 해요. 그렇게 복제를 한 다음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자꾸 우리 몸에서 증식을 할 때 우리 몸도 악화가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증식된 바이러스가 다시 몸 밖으로 튀어나가면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예.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방어막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세포성 면역이나 혹은 세포 면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T셀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네네.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바이러스 증식 공장 역할을 하는 세포들만 찾아서 골라 죽여요. 그래서 그 T셀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세포 면역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은 몸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세포 공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몸에서 세포가 증식이 안 되니까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네. 당연히 몸의 바이러스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극히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동찬 기자는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백신이 맞아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몸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체 면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세포 면역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예. 지금 기사를 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딱 그냥 일반 시청자들이 특히나 또 SBS가 지상파다 보니까 이 변수된 돌파 감염 mRNA 백신 변이에 약하다라는 보도만 접했을 때는 화이자 모더나를 맞고 싶어하는 시청자분들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변이에 약하대. 그럼 이것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체적으로 백신 수용성이 떨어지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예. 전혀 지금 이 국면에서 공동체 이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확한 정보도 담지 못한 한마디로 말해서 엉터리 기사라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